예, 안녕하세요.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존경하는 CEO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CEO 면접 질문에서 가끔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얼핏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말고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책 정도는 읽어보고 좀 깊이 있는 부분까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역사상 인물 한 명, 존경하는 CEO 한 명, 이렇게 꼭 확인해 두시고,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릴 인물은 손정희라고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인데, 아마 조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소프트뱅크는 우리나라 SK텔레콤처럼 일본에서 제일 큰 통신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대호 선수가 일본에 있을 때 활약했던 야구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니클로 회장하고 손정희 회장이 항상 부호 1, 2위를 몇 년째 계속 일본에서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교포 3세거든요. 그래서 국적은 일본 국적으로 돼 있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전부 한국 사람이라 본인도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 그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을 내가 뛰어넘겠다.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20분의 1 정도 됐었거든요. 소프트뱅크. 사람들이 웃었어요. 야, 어떻게 근데 현재 지금 소프트뱅크 매출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많아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어렸을 때 뭐 그 당시만 해도 요즘도 뭐 그렇지만 그 이제 제일교포 출신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빠찡코를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손정희 아버님도 아마 빠찡코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손정희가 이런 생각을 했대. 이 빠찡코가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한대요. 눈이나 비가 오면 손님이 확 준대요. 그래서 눈이나 비만 오면 아버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야. 아, 오늘은 손님이 없을 텐데. 손정희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커서 사업을 하더라도 날씨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뭔가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걸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때 우연히 한 달 동안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오게 되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나는 꼭 대학교를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제도나 이런 게 전부 열려있고 일본보다는 상당히 개방적인 걸 보고 여기 와서 뭔가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막 떼를 써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의 대학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데,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영어를 자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손정희가 손을 들어서 시험 감독관한테 이런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까지 문제 푸는 거 문제도 없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고 나는 외국 사람 아니야. 나는 사전을 좀 찾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감독관한테 자기들이 회의를 하더니 사전을 쓰라고 그래요. 사전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또 손을 들 때, 나 이까지 문제 푸는 건 문제도 없는데 이 시간이 모자라다. 나는 시간을 더 줘야 된다. 근데 또 회의를 하더니 시간을 더 줘서 결국 합격을 해서 이제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손정희가 느꼈던 게 이런 거예요. 아, 미국의 힘이 이런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받아들여 주는구나. 일본 같으면은 자기 생각엔 이런 식으로 외국인 주장하면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힘을 느끼게 되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조금은 사업하다가 그걸 정리해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생각했었던 부분이 아까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언제나 좀 이렇게 그 매출이 좀 일정한 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할까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을 텐데, 이제 그 손정희 회장이 지금 6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그때 대학교 때 일반 가정에는 컴퓨터가 별로 없었고, 대학교 때 막 대학교 캠퍼스에 컴퓨터가 깔리던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컴퓨터를 자기가 이렇게 만져보면서 앞으로 이게 세상을 정말 많이 바꾸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로 하는데 이제 게임 원래 유통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게임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유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잘 되는 게임은 반드시 시장에 나오기 마련이다. 그걸 유통을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 산업을 통해서 이제 부를 조금씩 축적해 나가다가 아주 소프트뱅크가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큰 컴퓨터 잡지 회사를 M&A에서 인수하게 돼요.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인수해서 사람들이 막 논란이 많았는데, 이 사람 손정희 머릿속에 분명한 계산이 있었어요.
미국의 컴퓨터 잡지 발행 1위 회사면 IT 회사를 꿰고 있을 거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다가 어떤 회사가 유망하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를 알 거다. 그래서 그 새로 M&A 한 회사 CEO하고 이제 잘 상의를 해갖고 야후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잡지 사장이 이제 손정희한테 앞으로 야후가 유망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중에 공동 창업자 중에 제리 양하고 만나자마자 둘이 밤을 새서 얘기를 하게 되고 바로 이거다 하고 일본에서 일부 재산을 정리해서 300억을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분을 그때 한 20 몇 프로 정도 갖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야후가 매출이 10억하고 1억 적자 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300억을 투자해서 그 정도 지분을 갖게 되고 야후 또 재팬 지분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향후 10년 동안에 2,000배 수익을 가져다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또 큰 수익을 거두는 게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알리바바에 이것도 사실 제리 양이 투자를 소개시켜줬거든. 제리 양이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사실 마윈이 여행 가이드였어요. 그래갖고 제리 양한테 막 자기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한 거야. IT 업계에 제리 양이 유명하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쫙 듣더니 야 이거 자기 젊었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거 되는 비즈니스다. 내가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그러면서 제리 양이 손정희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딱 10분 얘기 들어보고 이건 되는 비즈니스다 해서 200억을 투자를 하고 지분을 32.85%를 갖게 되거든요. 이게 4,000배의 수익을 가져다 주게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알리바바 약간 주식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셀이라는 회사 처분해갖고 지금 이제 영국계 암이라는 회사를 31조 현금 주고 M&A를 손정희 했거든요. 손정희가 사실은 암에 걸려서 한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었어요. 그랬다가 암을 이제 다시 치유하고 다시 나섰다가 이제 나이가 좀 되면서 다른 인도 출신 CEO한테 경영을 맡겼었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최근에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나온 화두가 뭐냐면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 이게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지금 IT 업계에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시기에 와서 지금 이제 투자를 제대로 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손정희가 인정받는 게 투자의 감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암이 인공지능 이런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쪽으로 이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벤처업계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쿠팡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1조 1,000억 원인가 투자해줘 갖고 우리나라 벤처업계 사상 최대 투자액이라고 그때 그런 있었고 우리나라 벤처업계 굉장히 또 투자를 손정희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손정희 회장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업계의 흐름이나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